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읽다 말았는데 이 왜 스튜어트 스밀이 분배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빈부격차나 성공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태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냐. 여기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났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부자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태어나고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 고된 일과 빈곤을 겪도록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가난뱅이로 태어났다. 인생에서 태생당함으로 중요한 성공 원인은 우연한 사건과 기회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생산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배합 기술 뭐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회 제도나 법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배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제도와 관습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소위 이제 정치 경제학 원리와 이 두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로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영국 사람이니까 로크식으로 얘기하면 150년 전에 로크는 통치로 해서 사유재산 제도,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불가침한 신성한 제도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일종의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나 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만 되면. 근데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생산과 노동의 비율을 결정한가 이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전략적인 데가 있어 이 사람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조금 그 가변적인 것을 보고 이 다른 사람마다 혹은 다른 나라마다 사유재산 제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배를 결정할 거를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통념과 우리의 정신 수준과 얼마나 어울리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와 합의로 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주로 정책 얘기인데 무슨 상속세를 얼마나 낼 거냐, 무슨 얼마나 무슨 재산세를 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의 논의가 됐을 때 유산 문제나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자유론으로 연결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건데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이제 이 소위 이 어떻게 보면 이 로크의 가장 중요한 이 학문적 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막시즘과 사회주의 뭐 프루돈과 프리에를 상대로 하는 이런 정치 경제론.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소위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제 자유론과 이 공의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론이죠 이게 인간의 의식과 자율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대의정론 이렇게 크게 세 축이 있어요. 이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지엽적인 거지만 여성의 해방 뭐 관련된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20세기 정치 철학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의 정치학, 노동자의 정치학, 그다음 여성의 정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타자의 정치라고 하는 강의를 한 20세기 후반쯤에 할 텐데 20세기 후반이 끝나면 그때 같이 하고 여하튼 이 소위 스튜어트 밀이 가장 중요한 책의 첫 번째가 이런 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논의인데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실험적인 수준 혹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반대를 해요. 그러나 그 문제의식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회주의적인 것에 경도하는 것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분배론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재산 문제, 분배론. 자, 그러면 원칙이 뭐냐? 사유재산 제도와 집산적 공동체 소유제도. 이 둘을 혼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제3의 길 혹은 절충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유재산 제도의 주장자는 뭐예요? 로크죠. 20세기에는 누구예요?
노지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오면. 그다음에 극단적인 공유재산 제도는 누구예요? 막스죠. 막스의 21세기파는 누구예요? 글쎄요. 요즘 뭐 막스의 집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논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스튜어트 밀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사유재산제와 공동소유제를 절충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뭐예요? 지주, 그러니까 분배 구조라는 겁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혹은 지주까지 넣어서 땅을 가진 사람도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즘적으로 얘기하면 임대소득자, 그다음 무슨 금융소득자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돈 뺏으면 안 된다는 거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와 지주의 분배의 어떤 몫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동 가치설에 대한 거 인정해. 그건 막시즘에서 온 거죠. 근데 자본가는 예를 들면 경영의 대가, 그다음에 자본의 어떤 리스크를 무릅쓰고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 생산을 하려고 했던 자본의 투자 의욕 뭐 이런 거. 그다음 무슨 지주와의 경우도 뭐 땅을 놀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뭐 땅을 가지고 무슨 공장을 임대를 하고 하는 그런 뭐 어떤 투자의 개념 이런 걸 다 인정해서 분배의 몫을 찾아주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를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나누자. A라는 회사가 100원 주고 B라는 회사가 90원 주는데 C라는 회사가 뭐 150원, 200원을 주고 아니면 50원을 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사이에서 시장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최저임금제 이런 거 설정하는 거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라는 건 시장의 경쟁 논리나 시장의 논리를 전혀 무시한 채 국가가 개입해서 너 얼마만큼 이상 줘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21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제를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해고당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월급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도 되니까 해고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스튜어트 밀은 최저임금제 같은 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소비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임금 협상할 때 뭔가 협상력을 노동자한테 줘야 된다. 법적으로는 뭐냐면 회사는 큰 법인체인데 여기 개인이니까 1대1로 들어가서 말이 안 되거든요. 노동조합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그 베른슈타인이 나중에 노동조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배운 거죠, 사실. 그다음에 무슨 협동조합 이런 건 뭐예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거죠. 나눠서 먹고 같이 공동 구매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보기에 약간 프리에나 프루동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내가 지금 원본을 다 안 보고 얘기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프루동이나 프리에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그 책을 읽는 혹은 공부하는 사람의 즐거움이죠. 어쨌든 그 정도 해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혁명적인 아주 급진적인 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그러냐면 급진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지국가, 복지적인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수종자본주의적인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교육 이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사람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분배 논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인간의 심성, 인간의 도덕적인 의식과 걸맞는 분배제도, 사유재산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공산사회로 간다거나 그걸 무시하고 극단적인 사유재산제도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율적인 의식, 또 교육받은 도덕성, 그다음 토론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논리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두 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이 제일 중요한 자유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 정치경제 원리 뒤에 나온 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책이고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이 책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론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게 인간의 행복, 자율 행복 이런 거거든요. 그 행복이 뭔가를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공리주의란 말은 벤담이 먼저 썼지만 벤담이 자기 선생입니다. 그 벤담을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로 공리주의를 어떤 물질적인 가치만 해당되는 게 벤담이었다면 정신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켜 볼까라고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두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